실력이 이렇게 느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느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대사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행사 공지 같은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톡투미 코리안의 유승환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줄리미입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줄힐미라고 합니다. 네. 네, 한국어 배운 지 15년 됐고요. 오. 네, 지금은 한국어를 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CS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고객을 직접 응대하시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네, 일단은 비대면으로 응대를 하고요. 이메일은 매일 오고 네. 전화는 가끔 오고 네. 근데 무조건 한국어로 응대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없어요? 한국어 사용에? 유머, 책에서 제가 안 쓰는 거 네. 사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혹시 어떤 톤으로 전화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만약에 일할 네. 때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아니라고. 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톤이 완전 바로 바뀌는 거죠. 뭐 이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런 톤으로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다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많이 해보신 티가 나네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배운 지 15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유학했을 때 원래 전공은 생물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 말고도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어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다른 언어보다 쉬운 거 아니고요. 근데 한글이 제일 쉽잖아요. 네, 한글이 쉽긴 하죠. 한글은 저한테는 그냥 ABC 같은 거예요. 잘 맞추면은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드라마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해진 커리큘럼 나온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만으로 배우면은 실생활에서는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만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치킨집 가가지고 한국어를 드라마로만 배운 아마 외국인들이 있었고요. 네. 그 외국 분들이 그 사장님 아줌마한테 반말을 막 거셨어요. 주문을 하거나 뭐 말을 거는데 존댓말로 네. 하지 않고. 저는 이미 아니까 그냥 왜 반말을 하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존댓말과 반말이 나뉘어져 있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셨던 거네요, 그분들은. 안 좋은 의도 있어서 뭐 그런 반말한 거 아니고 그냥 몰라서 그냥 모르셔서. 근데 그런 것들이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떤 커리큘럼이나 책을 통해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드라마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왜냐면 책에서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존댓말부터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반말 나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존댓말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에는 반말 많이 나오죠. 드라마는 출연자, 뭐 캐릭터, 어떤 관계에 따라 말투의 언어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네. 반말 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막 들어와서 존댓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놓고 보는 게 좋다. 그쵸. 네. 또 다른 어떤 공부할 때 썼던 방법들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드라마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책에 없는 내용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고 드라마에서 안 가르쳐주는 내용을 책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두 개가 서로 빈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책과 드라마를 같이 하면, 그쵸? 뭔가 드라마 볼 때는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알 수 있고 네. 근데 그거 표준은 아니라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신조어 같은 슬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원래 그런 거는 책에서 원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국어 공부가 약간 좀 지겨워지거나 뭐 좀 재미가 없거나 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 번 느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건 실력이 이렇게 느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느는 거예요. 맞아요. 예, 동기부여도 그렇다고요. 그럼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는 방법?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2012년에 졸업했고 네.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 주변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저도 뭐 연습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그게 사실 한국
학습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또 배워서 뭐 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당장 뭐 한국말 한다고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뭔가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계속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힐미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다시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해봤던 거는 사실 2012년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개최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 주부라서 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었고 그해 2012년 말에 졸업했고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한국말 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슬럼프도 와가지고 그래서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시 나갔어요. 그때는 드디어 3등 했고요. 네.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제가 느꼈던 거는 노력하면은 3등 딸 수 있고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면은 1등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나갔어요. 그러면은 3번이나 참가하신 거예요, 말하기 대회를? 2017년에 다시 참가를 했고 그때는 드디어 1등 했어요. 와, 진짜요? 그러면 그런 말하기 대회 말고 또 다른 거 참여해 보신 거 있으세요? KBS 퀴즈 on Korea라는 TV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예선전이 진행됐고 그때 저랑 같이 나갔었던 분들이 60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뭔가 운이 좋게 그때 1등 했고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대표로 한국에 갔어요. 한국 가서 그때는 결승전 KBS 여의도에서 촬영했고 그때는 제가 퀴즈 중간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런 퀴즈를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랬겠네요. 한국어 공부에 대한. 네,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 보려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기회를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정보가 없어서 막 못 참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대사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행사 공지 같은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대사관 프로필 통해서 사실 대회 관련 정보뿐만 아니고 행사,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대사관 프로필,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또 있어요? 이런 거?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종학당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의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공부는 그냥 책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책으로만 공부하면 아마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그때는 뭘 해도 공부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게 뭐 대회나 뭐 행사 참가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만 나가지 말고 사실 시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토픽 시험.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면 좋은데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말하기 대회, 시험 아니면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걸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도전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그런 걸 나가는 것부터 사실 되게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게 용기가 나셨어요? 저는 두렵긴 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지? 하고 그리고 뭐 나갔을 때 내가 못해서 막 되게 엄청 창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 모토, 인생 명언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 보려고 그냥 열로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두려움 없이 그냥 모든 걸 그냥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그러면은 또 이런 대회가 있거나 뭐 프로그램 나갈 수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1등 따고 2년 동안 다시 그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기다렸고 근데 다시 그 지원서 그 가입 그 신청했고 근데 그때는 그 교수님이 저를 아시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 참가증만 보내주셨고 실제로는 저는 그 대회 가본 적 없고요. 대회에서 오지 말래요? 가지 말라고 너 이제 1등 했었으니까 예전에 나가지 말라고. 오지 마.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됐군요. 과거에 그
혜민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게요? 나이 몇이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음 주 공부하겠다. 공부할 사람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거 다 핑계고 혼자라도 당장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전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한국어 공부를 안 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2013년, 14년쯤에 네. 제가 몇 개월 한국어 공부 안 한 적이 있어요. 책도 안 보고 네. 배워서 뭐 하게, 친구도 없고 여자도 못 사귀고 뭐 이런 네. 거. 한 시간이 안 된다고 해도 15분 정도 공부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루에 15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네. 계속 꾸준히 해라 공부를. 일주일 딱 한 시간, 막 딱 한 번 한 시간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15분도 안 된다고 하면 10분. 네. 10분도 안 되면 그게 그냥 핑계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몇 개월 동안 한국어 공부를 쉬었던 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아쉽거나 후회가 돼요? 조금 후회했어요. 어. 네. 그때는 뭐 쉬지 않고 계속 네. 공부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잘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혹시 해줄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네. 해외에서도 많고. 근데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한국말 배우면은 조금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긍정적인 환경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왜 배워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대신에 나랑 같이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과 재밌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 네, 한국어 왜 배워?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나도 같이 배우자. 이런 친구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힐미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어 왜 배워 이렇게? 네, 한국어 배웠을 때 사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네. 네, 그래도 사실 저희 부모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할 때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배운 거라서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달리 안 좋게 보시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그 자식이 하는 거 싫어하셔서 반대하시는 거 아니고, 자식이 뭐 한국어 배운다고 나중에 어떤 미래가 있냐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대회 나가서 뭐 상도 따고 뭐 퀴즈도 나오고 어떤 방송 가능하면 방송도 나가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한국어 하는 일자리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세상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생겼어요. 뭔가 한국어 공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힐미님 뭐 한국어 워낙 잘하시니까 이런 책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 지금 학생들도 사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업에 필요한 책도 괜찮고 직접 공부하고 싶은 책도 괜찮고 한번 보실래요? 영광이네요. 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네. 19살 때부터 띠뜸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걸 할게요. 선택의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슬기님한테 온 메시지인데 이게 뭐냐면 힐미님 전에 인터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인터뷰하실 분에게 메시지를 써달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분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기적 같은 삶을 사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힐미님도 똑같이 힐미님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실 다른 한국어 학습자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간단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어 공부는 하루 15분, 안 되면 10분, 10분도 안 되면 그냥 핑계다. 이거 듣고 찔리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다음 분에게 잘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